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네, 그렇습니다. 뭐 매 시가다 하나님의 시간이긴 한데 이 시간을 역행하려는 사람들 그들을 겨냥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카이로스. 오늘 김디모데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성교회 김디모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화나무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 장이신 권지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니 이분은 누구신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회장 왕현우라고 합니다. 아이고 왕현우 반갑습니다. 회장님,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전도사.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뵙고 안양대에서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벌써 대순진리회가 이렇게 접수를 했나. 아이고. 예. 네. 머리와 관련된 사건은 예. 제가 사태를 막으면서 시작하면서 삭발식 삭발식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래요. 왕 회장님이시네. 네, 왕 회장님. 아이고 예. 왕 전도사님. 네, 그렇게부터 불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왕 목사님도 되시고. 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예. 학교가 이렇게 돼서 예. 최대한 맞고 또 그렇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머리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는데 선생님 좀 앞으로 가시고 저는 좀 뒤로 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환생해서 돌아오신 왕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자, 왕 사랑과 전도사님. 평화신데 너무 지적을 저렇게. 네. 자, 왕 전도사님이 지금 다니시는 학교가 안양대학교입니다. 네, 안양대학교. 경기도 안양시에 있고요. 근데 이 학교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측의 목사님을 이제 양성하는 그런 학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안양대에는 또 수많은 또 과가 있어요. 종합대학교인데 네. 지금 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나누셨네요. 예, 나눴는데 아니 그게 뭐가 문제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 돈이 없어서 운영이 어렵다는 거는 뭐 기업이든 학교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끌어오는 자금력이 법인이 이제 운영하고 법인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다 단체를 끌고 왔습니다. 학교에 돈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으로써. 근데 그 단체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단체를 저희가 파악하고 이사교체 가운데서 그 단체를 좀 더 파악해 보니까 대순진리회, 성주방면, 대순진리회도 이제 여러 분파가 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뭐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대신이 있듯이 그쵸. 그런 것처럼 이 대순진리회라는 뭐 저희는 사이비로 규정을 합니다. 네. 사이비로 규정을 하고 이거 이건 이단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타종교지. 네, 타종교. 타종교 혹은 예. 뭐 본인들 말로 우리는 불교에 등록돼 있다 이렇게 네. 해서 뭐 불교 종파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 단체의 한 분파인 성주방면이라는 분파의 인사들을 이사로서 선임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자금줄을 끌고 오고 이들이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더 발전시킬 것이다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면서 데려왔죠 이사장이. 자,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금을 이제 끌어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의 종교가 대순진리교예요. 이것이 1번이고 2번은 뭐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져온 돈이 대순진리교 자금이에요. 네, 맞습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 2번이 다 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알게 된 거로는 그 사람들이 자금이 뭐 있어서 개인 재산에 자금이 있거나 단체를 끌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법인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점거 중에 있거든요. 매 순간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사무국장의 말로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자금을 끌어오는 통로다.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인사들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면은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교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쵸. 운영이 넘어간다는 것 자체는 그들의 마음대로 학교를 주무르고 입맛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신학과도 없어지고 신학대학원도 없어질 수 없어질 수 있겠네요.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 학교가 대순진리교 학교가 되네. 네. 그러면 학생들은 지금 어떤 입장들인 거예요? 특히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뭐 기업이라든가 뭐 사회 일반 사회로 진출하는 입장들은 사실은 학교가 발전이 된다는데 학교가 좋게 된다는데라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고 이제 다른 이제 교회로서 파송되고 세상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명령을 듣고 파송되는 자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안 된다 노를 외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편입이나 자퇴를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플랜 준비한 게 뭐냐 일단은 그럼
우일학원과 이사장의 얘기를 100% 들어보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막자라고 계속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그렇게 네. 진행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사장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몰랐다. 나도 몰랐다. 돈을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뭐 브로커가 연결을 해줬든 어디가 연결해줬든 연결이 돼서 왔는데 나도 그들이 대순진리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는 알았는데 이제는 알았으면 고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아니냐라고 네. 주장을 했지만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은 묵묵부답인 것이죠 지금. 그래요. 돈은 받았고 그런 돌려주자니 식으로, 그쵸. 돌려주자니 참 면도 안 서고 네, 그렇게. 이거 빈 구멍을 또 어떻게 채우나 답이 없고 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두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네. 말이죠. 장로회 신학대학교 그리고 뭐 총신대학교 이런 학교들을 보면은 그 교단 산하의 학교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뭐 이제 법인이 분리된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 교단과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안양대학교는 어떻게 뭐 이렇게 교단 산하가 아닌 모양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 저희가 1948년도에 대한신학교로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전적으로 이제 교단에서 임명하고 안수하고 파송하는 신학교였는데 이제 종합대학가가 80년도쯤에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양대학교 이름도 바뀌고 이제 신학부로 시작을 했지만 신학과는 하나의 과로 전락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대학교 학부제는 일단 일반입니다. 그렇지만 교단과 아예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준 관계로서 교단이 뭐 지원해서 양성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후원을 해주는 학생들도 있고요. 이렇게 인준 관계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신학대학원은 아예 이제 교단 신학대학원으로서 신학대학원 졸업 후에는 교단에서 안수를 주고 교단 목사로 파송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복잡하네요. 네. 우리 대한신학교가 예전엔 대한신학교가 나중에는 대신대학교가 됐었고 그렇죠. 잠깐 그러다가 됐었습니다. 또 이름을 안양대학교로 네, 바꿨습니다. 그 사이에 또 대신대학교 지난 학교 이름은 또 지금 대구에 있는 네. 학교가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대신대라는 네. 이름을 쓰고 그래요. 그 대한신학교 그의 그 유명한 걸출한 선배 중에 빤스 목사님이 네 계십니다. 계십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계십니다. 그러면 빤스 목사님 교단은입니까 대신이 현재? 뭐 일단은 배척한 상태죠. 뭐 본인이 나가셨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신 저희 인중관계는 대신 수호 측이라고 대신 교단 측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나가셨고 교단이 이제 백석이랑 합쳐지는 과정 가운데서 일선에 쓰시면서 합쳐야 된다를 주장했을 때도 이제 수호하시고 안 된다 우리 정통을 지키자라는 분들 가운데서는 배척을 하셨고 법정으로 가서 3년 동안 싸우신 다음에 이 대신의 이름을 수호 측에 지켰습니다. 그리고 백석과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 따로 분리가 되면서 나가리란 표현이 좀 올바른지 모르겠지만 나가리 되신 지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측이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측이 있는데 무리하게 합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백석 대신이 네, 그렇게 이름을 있었는데 했습니다. 이 대신 쪽에 계신 분들 중에 이 통합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이건 잘못된 프로세스다 하는 분들이 3년 동안 소송을 거쳐서 백석 대신 통합은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단이 많이 나눠져 있는 거는 사실 저는 이렇게 성도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누가 봐도 백석과 대신이 합칠 때는 이게 본인들은 연합이다 뭐 이렇게 네. 주장했지만 사실 그냥 세불리기였거든요. 그렇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측에 계신 분들이 사실 그런 거를 더 감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려고 하셨겠죠. 그렇죠. 뭐 네. 안쪽의 내용,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단 신학생으로서 또 전도사로서 이제 바라보면은, 그러니까 대신은 돈이 필요했어요. 돈과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필요했고, 그게 바로 전광훈 마인드야. 그쵸. 빤스 그쵸. 마인드. 네. 그 빤스가 그 마인드 때문에 변승우라는 이단을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한 맞습니다. 기총에서. 네. 그리고 백석은 전통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종현이라는 이제 백석대 총장님이시죠. 백석을 세력을 키우시면서 전통이 없는 교단이 됐어요. 그래서 네. 전통을 필요하고 뭐 돈이 필요해서 이 이해관계가 맞아서 우리는 통합을 한 거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다 사실은 그냥 입 맞추고 한 진행을 한 것이죠. 네. 세력 불리기의 한 일부분인 것이죠. 우리 베스트 자리님이 백석대도 이단 쪽인데 그건 아니고 다시 얘기하자면은 지금 안양대가 속한 그 교단이 대신인데 일전에 대신하고 그 백석대 백석하고 합치려고 그랬는데 무리하게 합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논란이 되겠는데 이 무리하게 합치는 과정에서 여기에 빤스가 거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빤스가 백석 대신에서도 조금 좀
문제를 일으키셨죠. 문제를 일으켜서 왕따 당했고 그래서 네. 지금 네. 따로 차렸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빤스치기라고 예장 빤스, 예장 빤스라고. 믿으실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런 게 있어. 아니 예장 빤스라는 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농담을 한 얘기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예장 대신이라는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바로 안양대학교인데 안양대학교가 어떻게 된 것이 교단 산하가 아니라 뭐 개인에게 일단 위탁을 했고 그래서 교단과 이 개인 사이에 MOU를 맺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 개인이 이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잘 가꿔야 되는데 교회 장로라면서요, 이 개인이. 예, 그 이사장이 교회 장로고 사실 저희 학교 정관에도 보면은 기독교적인 정신과 권학 이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 등기 가운데서도 신학 고등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돈이라는 것이 없다고 해서 운영권을 그들에게 넘긴다, 대순진리 성주방면에게 넘긴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은 뭐냐면 네. 이게 무슨 저기 기독교 학교 내에서의 분쟁 이렇게 보실 게 아니. 돈이 종교 사학도 다 먹어버리는 네, 이런 참 맞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 기독교계가 네. 그 어떤 학교든 방송이든 돈이 없는 경우가 좀 그렇죠.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CTS 같은 경우는 그 감경철 회장. 저는 그 그리고- 리틀 MB라고 항상 예. 부릅니다. MB하고 똑같아요. 마인드나 뭐 예, 이런 예. 모든 그 삶의 여정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거나 네. 그걸 할 수 없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건학 이념이라든지 설립 이념 네. 이런 거가 뒷전으로 가고 그런 사람들이 끌어들여서 실무진이나 이사진에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심지어 이걸 교묘하게 어떤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기존 그 기독교계 정통 기독교계에서 돈이 없는 지점을 노리고 본인의 신분을 위장해 가지고 스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경우도 미국에서도 있었고 네. 상당히 그래서 장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본인을 위장해서 오는 게 아니라 네. 이 사장이 직접 끌어들이는 맞습니다. 반대로 네. 야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자 그렇게 이사장께서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네네네.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역으로 고소를 네, 당했어요. 맞습니다. 고소를 당했어요? 네. 뭐야 이건? 7명 정도 당하. 그러니까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 사태 일선에 뛰셨던 막으려고 일선에 뛰셨던 7명이 당했는데 학생으로서는 제가 혼자서 고소를 당한 것이죠. 아니 그 뭐 때문에? 뭐 내용으로는 뭐 얘네들이 학교 발전을 저지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영업방해죄입니까? 명예훼손 쪽으로 많이 명예훼손. 끌고 가고 명예훼손 쪽으로 많이 끌고 가고 그다음에 허황된 얘기, 정황들과 사실이 아닌 얘기들로 자기를 힘들게 했다 이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짜맞춰서 3억 원의 손해배상. 그러니까 뭐 청구서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면은 그런 걸로 그들이 노리는 거는 네. 무슨 3억이 아니라 닥쳐라, 조용히 해라. 그렇죠. 이거예요. 네, 심리적 맞습니다. 압박. 맞습니다. 그것도 뭐 법원 검찰청 불려다니면 얼마나 피곤한데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루가 다가 그거 한번 갔다 오면 귀찮습니다. 그거를 노리고 있는 그쵸,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도 분노하고 함께 학내에서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학생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불법적인 행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말 불법적인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법적인 걸 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거는 이사장이 과연 교육자인가라는 회의가 전 학내에 돌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분이 지금 안양대 네. 신학과 네, 회장님이시죠. 네 신학대학 예, 단과대학 단과 네. 회장을 이 사장이 고소했다는 거는 참 의미가 있는 네, 그렇죠. 예, 행동이죠. 예, 자기 학교 학생 그것도 신학과를 네. 이단 끌어들여서 자금 끌어들인다고 이의 제기를 했는데 네. 그거를 고소한다?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 사실은 대학생은 고객입니다. 학생이라고 그래서 무슨 뭐 사제지간 아니에요. 그 대학의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예요. 네, 소비자를 고소를 해. 맞습니다. 블랙 컨슈머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비자 소비자 경제신문. 네, 소비자 주권이 굉장히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소비자 기본법에는요 대부분 기업들도 이렇게 뭔가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럴 때도 그 상세하게 설명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사실은 이제 소통이 안 됐던 거고 설명이 네. 안 됐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니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학칙 아니에요 학칙. 네. 네. 사용 방법. 네. 학칙 졸업할 때까지 학칙 뭐 그 보기라도 했나? 학집 규정집. 학칙 예, 규정집 예, 예. 보신 분 있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없어 못 거의.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요. 그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제 맥도날드를 이용하는 고객이 딱 들어갔는데 네. 직원들이 버거킹 복장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저렇게 버거킹 종업원 복장을 입혀놨느냐 했더니 고소를 당한 그런 네, 너무 좋은 네. 비유인데 맞습니다. 그런 아니 느낌. 또 소고기가 예. 호주산이라고 그랬는데 미국산을 미국산. 섞어서 네. 팔았어요. 예.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소비자를 고소해.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저기 미국산 대순진리회. 네. 아니 저 대순진리회 그 어딥니까? 그 강원도 고성 쪽 한번 네. 가봤는데 와 세상에 나는 세상에 그렇게 큰 건물 처음 봤네. 어마어마합니다. 뭐 이건 어마어마하다라는 표현도 모자라요. 네, 맞습니다. 들어가면 사람을 못 찾는데 딱 거기 들어가면 그 정도로 큰 규모인데 대순진리회는 왜 이렇게 돈이 많죠? 중곡동에도 있고 저기 어디야 대진대. 네네네. 제가 사실 대학 경복대라고 그러죠? 경복대? 대진대도 있습니다. 경복대는 있고. 통일교 쪽. 통일교인가요? 네네. 예. 그 대진대라고 저기 포천 가보셨나? 저는 못 가봤어요. 제가 네. 거기 그 막 기와로 돼 있는 거기가 정보- 입구인 것 같지? 아니야. 네. 내가 거기서 첫 대학 강의를 했어요. 2006년에. 네. 세상에 나는 그 입구 딱 해서 바로 들어가면 곧바로 무슨 건물 나오겠지 싶었는데 대문이죠. 가도 이게 끝이 네, 없는 거야 맞습니다. 이게. 거기 활주로 김포공항 활주로 같은 길을 쫙 올라가야 학교가 나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 상황은 이제 그 성주 방면이라는 분파 가운데 중원대학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저 대진대하고 네네. 관계 없어요. 중원대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2월달에 시위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중원대 그 재단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중원대가 어디 있죠? 충북 괴산에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설명한 게 저희 이해가 되는 대진대는 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정말 청와대 정문보다 훨씬 더 큰 문이 있고 거기도? 그 앞에 활주로가 쫙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정말 놀라웠던 거는 그 정문을 지키는 분이 한 4분인가 계셨는데 딱 유니폼 딱 입고 누구 오십니다 무전 받고 그 빨간 봉 들으면서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아니 안양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믿음으로 좋으면서 그래. 좋으면서 그래. 저희 학교는 거의 경기권에서 제일 큰 높고 가파른 언덕이 있으면서 그래요? 학생들에게 4년 동안 하면 알을 선물해주는 그런 학교인데 멋있는 활주로 같은 대로를 했던 여학생들한테 것을 아주 그냥 네, 맞습니다. 알통도 아니고 다리에 알을 다리에 선사할 알. 그래요. 갑자기 또 포천 그 대진대 생각이 나서 그런데 거기는 그 예전에는 그 학내 마라톤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빌려 가지고 경찰서 연락해 가지고 어느 구간 좀 몇 월 며칠 몇 시쯤 쓰겠습니다. 거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요. 왜냐면 학내에서 다 해결해. 와. 좋은데요? 얼마나 큰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맞습니다. 예, 대박 났겠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인데, 네. 13년 전인데. 그러네요. 지금 그 포천도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게 집가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아 거기는 그 동네는? 저희가 이걸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들이 저희가 사이비로 규정하는 것도 이유입니다. 월성금을 내요. 월성금이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11조 같은 네, 그러니까 뭐 11조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액수가 채워져야지 이 관계 가운데 유지가 되고요. 다단계 피라미드형처럼 한 5단계 내지 6단계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밑단에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 포교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도를 아십니까? 요즘은 많이 발전해서 핸드폰에 갖다 드림입니다. 그러면서 설문 하나만 해주세요. 그래서 설문을 딱딱 하고 그냥 청년들만 굉장히 많이 물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고민이 뻔하잖아요. 취업, 뭐 결혼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조상님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의 조상님들, 윗세대들이 잘못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푸냐? 돈을 내시고 제사를 드리면, 여기 뭐 속된 말로 이상한 옷도 입힌다고 제가 들었던 네, 것 그렇죠. 같아요. 뭐 네. 한복도 입히고 뭐 그들 말로는 정성을 들이면
돈을 내고 정성을 들이면 이것이 다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도가 뭐냐면 회원 상생의 교리입니다. 대순진리 회원 상생의 교리인데 꼬여 있는 것을 쉽게 말해서 푸는 겁니다. 꼬여 있는 묶임 줄을 푸는 건데 조상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꼬여 있으니까 이걸 풀면 잘 된다라고는 그런 이상한 교리인 저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당하셨나요? 네 접근하세요. 제가 하루에 한 서너 번 이렇게 걸린 적도 있는데 항상 뭐 인상 좋으세요, 복 네, 많으세요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나름 대처하는 방법이 생겨서 땡큐 알아요 이러고 가죠. 예. 나한테는 뭐 인상 좋으세요. 인상 인상 좋으세요. 그런 좋으세요. 말을 알아요. 하네. 감사합니다. 나 이러고 참. 갑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포교를 하고 포교한 비용들을 바로 윗단계 갖다 바치고 그 윗단계가 또 윗단계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 간부급일수록 돈이 많아져야 되는 그렇게 다단계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부급일수록 빚의 노예가 되는 왜냐면 그 위에 월성금을 내는 금액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빚의 노예가 되고 어쨌든 총 뭐 교주라고 할까요? 대표가 최종적으로 금액을 갖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뭐 계좌나 이런 자금이 아니라 오로지 현찰로서 운영되는 그러니까 추적도 어렵고 자금력은 빵빵한데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나 그런 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아이고 그러네. 그래서 거기 자금을 받고자 이사장께서 네. 대순진리의 문을 여셨네. 맞습니다. 근데 그 본인 자신은 교회 장로기도 하고 이 학교에 신학과가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대순진리의 자금이 들어오면은 뭐 반발할 것이 뻔하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을까? 뭐 본인은 몰랐다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믿어요? 제가 한 3차례 이사장과 대면하고 그런 인터뷰도 보고 했는데 굉장히 멍청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멍청하고 말도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러니까 내 요구가 이거였습니다 하면 너 요구는 상관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라는 답변만 내놓기도 하고 그리고 또 멍청하다는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8월 달에 저희가 2018년 8월 28일 날 먼저 2명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학교 아무도 몰랐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되는구나. 12월 달에 또 들여보냅니다. 근데 이 12월 달에가 꼬리가 잡힌 거예요.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학생들이 이사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이사진 네. 교체 가운데 이사진 2명을 파악을 하고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나 8월달에 이사 회의를 하면서 교체된 이사를 파악하니까 그 대진 성주 대순진리 성주 방면에 어떤 기업이나 단체 가운데 이사 혹은 대표들이 누더기로 4명이 다 적발이 된 것이죠. 특히 이제 12월달 이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중원대학교의 총장 직무대행과 중원대학교 대학원장이 들어온 아이고 겁니다. 그러면 대순진리회가 그렇죠. 안양대를 접수하기 위한 네. 수순이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안 봐도 비디오네. 그러니까 이사장이 조금 더 지혜롭고 정말 뱀처럼 지혜로웠다면 중원대 타이틀을 단 인사들을 과연 데려왔을까라는 그쵸. 의문이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멍청하고 뭐 믿는 사람으로선 어쨌든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저희는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또 일을 진행하고 있죠. 아 그래요. 이제 그럼 뭐 이렇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갈등 관계를 빚더라도 그 이사장이 야 이거 내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이사가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일단 8월 달 거는 저희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확정이 됐고 승인이 됐고요. 12월 달 거는 지금까지 승인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사회 결의가 나고 교육부로 우리 바뀌었습니다. 재단의 이사가 바뀌었습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예. 그게 한 7일에서 10일 안에 승인이 나는데 12월 17일 날 이사회가 하고 올렸더라고요. 근데 18일 날 저희가 확실히 알게 돼서 교육부에다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 결과 승인을 그렇다면 하지 않겠다. 그리고 법안이 소송이 걸려 그 이사들과 관계에 있어서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독단적으로 승인하지 않겠다라고 교육부에 지금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사회에서 우리 중원대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입니까? 일단은 네, 2분. 확실히 중원대에 직함을 갖고 계신 분이 2분. 이사회가 몇 명이에요, 총? 이사회가 총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인으로. 어이구야. 새로운 총장 님도 계시죠. 네, 그분은 어떤 뭐 그분 분이세요? 같은 경우에는 육군 3사관 출신이고 소령 전역하셨고 뭐 무조건 충성하겠구만 네, 이사회. 경영학적으로도 뭐 학력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오셨을 딱 보면서도 그런 권력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 그리고 본인이 전 국제대학교와 뭐 교통대인가요? 거기서 총장을 해온 것을 안양대학교 동일하게 좀 적용시키려 하세요. 왜냐 발전을 시킨 이력이 있으니까. 그분 기독교인이? 본인 말로는 미국에서 세를 받았고, 그러니까 좀 연결이 뭐 이쪽 이사장 쪽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이 신학대학원 한 교수님과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한 교수님이 3사관 출신 동기셔가지고 그 오시기 전주에
그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인을 등록하고 나도 기독교인이다라고 좀 발언을 저희 앞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나도 힘들 때는 기도하는데 네, 그렇게 뭐, 아니, 지휘성소는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사장파 네. 중원대 2명하고 네네네. 이사장하고 해서 3인 네. 몇 대 몇이에요 구독? 저희는 판단하기에는 이사장파다라고 좀 판단되는 거예요. 총장이 네, 그렇죠. 그러면 4명이 좀 총장파가? 아, 이사장파가? 이사장파가 이사장, 예, 사장 그다음에 이사 2명, 2명 이사회에 이사장 사돈이 또 있습니다. 사돈 네, 이사 그런 거야. 저희 사돈이 있고, 예. 그다음에 총장이 일단 들어왔으니까 총장도 뭐 이사장 파겠죠. 그러면은 5명? 5명. 그다음에 법인 사무국장, 법인은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6명 그렇게 6명을 일단은 뭐 이사회와 어이. 또 운영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사장 파다. 8명 중에 6명 아, 이사회 결의 가운데 예. 이사회 결의 가운데 이사회는 이사장 8명, 이사가 8명 있고요. 예. 그럼 12월 이사가 아직 보류니까 예. 일단은 4명. 4명 네, 4명. 4대 4예요 그럼? 4대 2입니다. 2명이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사회가 6인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2명이 지금 맡고 있어요? 막는다라기보다는 뭐 그 2명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 문제네. 그러니까 근데, 학생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와 이거 아주 골 때리는 상황 되는데 예장 대신해서는 뭐 개입 안 해요? 개입해야지 이거 그쵸, 진짜. 개입은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인중관계니까 깊은 관계는 유지를 못하고 동문의 이름으로서 지금 계속 뭐 학생들이 일단 움직이니까 자금적인 지원이라든가 인력적인 지원들을 동문의 이름으로서 지금 해주시고 계시죠. 아이고 그또 지원은 뭐 말 그대로 지원일 뿐이지. 네네. 그러면 대신 교단 출신 목회자들은 네네네. 안양대 외에 네. 또 다른 학교가 있습니까? 일단은 안양대학교 그러니까 대한신학교 출신 목사님들이 네. 대신 출신은 지금 현재요. 그렇죠. 현재 안양대 출신 외에 다른 데는 하나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네. 그 대한신학교 뭐 신학대학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뭐 정확하게 대신과 100% 인중관계거나 이게 협력 만약에 관계인지는 자칫하면 네. 이런 식 아닙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장로교 예장에 네네. 합동 교단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합동 출신들은 거의 메이저가 총신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합동을 다 졸업해가지고 목회 현장에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총신대가 뭐 예를 들면 네네. 통일교로 넘어갔어요. 네, 네. 그럼 이제 학교가 없어지는 거 네, 아닙니까? 그쵸. 만약 기독교 이번에 호소대도 네. 뭐 기독교 학과를 없앴다고 그러는데 폐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대신 교단의 목회자의 양성은 이제 아니 근데 지금 저 있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교단 배경이 없는 신학과가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기독교 학과. 네. 8알은 기독교 학과 없애고 싶어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잘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 학교가 종교색을 드러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안양대도 뭐 지금 아마 이런 딜레마도 있을 거예요. 그 뭐 기독교 학교 신학대학에 기반을 둔 학교 이거는 우리 학교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 응? 돈이 되는 걸 해야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어떤 그런 흐름에서도 지금 안양대 사태가 놓여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자 그렇다면 교단이 나서서 이게 교단 신학교를 지켜야지. 그 내버려두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아니 난 내가 빤스라면은 이참에 그 자기 모교단을 위해서 이때 한기총 힘 좀 쓰고 그렇게 해서 그 안양대의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 같아요.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으시네요. 좌파 정권과 싸우기에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글로벌한 네. 일을 진행하시려고 지금 한계총 내부 일도 다른 분한테 네네. 일임하셨는데. 아 그래요? 네. 글로벌한 일은 뭐예요? 글로벌한 일들을 처리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몸도 쇠약해지고 힘들어서 네. 건강상으로도 어려워서 뭐 사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내부 다른 목사님한테 일임하고 본인은 더 큰 일을 하겠다. 뭐 이렇게. 정치. 네. 네. 그러니까 그 전광훈 목사한테 기대하자니 아마 전 목사는 대순진리에도 한기총에 영입을 해가지고 그럴 수 있겠어.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목사가 되기로 마음 먹으셨을 때는 되게 그 또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사실 이 중에서 제일 어리시잖아요. 네, 그런 게 궁금했어요. 요즘에 기독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 학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1호. 1호 학번. 네. 아이고. 그러니까 요즘 근래 저랑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기독교 교계를 접하면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저는 학교 상황의 눈으로서 학교 안에서 교계를 바라보다 보니까 좀 굉장히 하나 되지 못한 기독교를 많이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교단적으로 나눠져 있어 너네 교단 일이야라고만 치부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맞아요. 그러면서 신학생들은 약간의 상처받는데 그러니까 사실 또 희망을 본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다른 신학교 학생들이 오히려 더 와주시고 더 격려해주시고 특히 이제 총신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해스태가 해결됐는데 본인들 학부생들 말로서는 저희도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힘이 됐기 때문에 힘을 주고 싶습니다. 오셔서 뭐 격려해주시고 하는 거 보면은 앞으로의 기독교는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기독교는 사실 너무 세속화되어져 있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삭발은 언제 하신 겁니까? 삭발은 저번 주 이제 수요일 즈음에 네, 처음 진행을 해보신. 그쵸. 아, 그러니까 삭발에 대해서는 뭐 삭발식은 처음이죠.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삭발한 건 처음이고, 네 시원합니다. 같이 하신 분도 계시죠? 네, 한 분 있습니다. 아, 여담인데요. 네. 우리 전도사님 삭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나이가 있습니다. 삭발을 할 나이가 있어요. 네. 아, 네. 머리털 하나가 굉장히 휘중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나이가 또 옵니다. 예, 아유 훌륭한 선택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의 요구 사항은 뭐예요? 학생들의 요구 사항은 일단은 대화하자. 대화하자. 그다음에 한 가지 사과하라. 음. 그다음에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 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요청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 그 네. 소 요구는 뭡니까? 뭐 일단은 작은 요구로서는 일단 이사 승인 취소하고 이사 승인 취소. 2명. 네, 그렇죠. 기왕이 2명이라도 이사 승인 취소하고 대순진리회의 자금을 받지도 말고 일단은 다른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학내 분쟁을 야기시키지 않는 재단과 단체를 협력해서 학교 발전을 도모해라라는 것이 주장 가운데 하나이고요. 예. 그다음에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학내 분쟁을 어쨌든 이사장과 우일학원이라는 재단이 일으켰으니 책임지고 학내 분쟁을 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대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대화를 요청을 먼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학생들도 그걸 기대를 했고요.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고소장이었습니다. 단순히 학생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협박이죠. 너네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내가 한 명 지금 했는데 다른 애들 다 할 수도 있다라는 협박적인 답변으로 선전포고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더 분노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사장을 그 쥐고 흔들 수 있는 네. 카드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정황으로서밖에 없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황. 네. 뒤를 캐야 돼요. 맞습니다. 약점을 잡아야지. 네, 맞습니다. 약점 갖고 협상해야지. 그 오랜 협상에 그 어떤 노하우인가. 초식 네.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허술해 보이네요. 뭐 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예. 그리고 이거는 분쟁 사안 아닙니까? 이 교육부가 이게 끝내는 개입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은 참 너무나 지난하고 네. 힘든 그런 싸움을 지금 눈앞에 두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왕 전도사님 네. 힘내시라는 말씀밖에 네. 드릴 말씀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동문들이 나서야 하고요. 그리고 동문 출신들 중에 좀 사회적으로 스피커가 될 만한 분들이 좀 나서줘야 됩니다. 이거 계속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많은 교회 언론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죠. 네, 특히 이제 국민일보가 아무래도 일선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요. 또 기독교 언론 크리스찬투데이라든가 초기에는 이제 뉴스앤조이로 참여를 해주셔서 교계에 알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 답변 가운데 무엇이냐면 교계가 이미 알 만큼 알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이라든가 실질적인 뭐 요청이나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이 이제 신학을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라는 정말 생각이 듭니다.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최악의 경우 결국 그 2명도 승인이 돼. 네, 그 2명도 당연히 저쪽이겠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사회 다수를 장악하게 돼서 그 양반이 중원대학교만 통합을 한다. 이런 상황까지 온다면 사실 중원대학교 통합은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중원대학교가 안양대학교보다 등급이 낮고요.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되는 것은 안양대학교 학생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중원대학교 감사 이력 가운데 종단으로서 교비를 횡령한 이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양대학교는 교단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갈 일도 없을 뿐더러 그런 내역이 없지만 중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종단 뭐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서 교비를 횡령한 내역들이 굉장히 종교색이 강하고 사이비로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추세지만 안양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그냥 돈만 낸다라는 것은 환영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죠. 네, 맞습니다. 이게 돈만 내게 됩니까? 돈을 내면 권력을 휘두르게 되고요. 네, 그 이사장, 총장 다 헛수합이 되게 네, 돼 맞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또 돈을 꽁으로 낸 게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 값이 있지. 그러니까요. 그게 어디 있어?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이고 참 이게 갈피를 잡기 힘드네. 그 저기 문일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네, 문일 김호준 씨가 나온 학교예요. 예. 그 학교가 안양대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 네, 있던데. 그 김영실이라는 이제 안양대학 대한신학교는 안양대학교를 종합대학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발전을 시키는 분이 두 재단을 만들어서 발전시킵니다. 하나가 우일학원이고요. 하나가 문일학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사장 현 사태를 일으키는 이사장이 문일학원의 이사장이었어요. 문일학원 교사직도 하였고 이사장이었는데 이 안양대학교에 그의 동생인 그러니까 김영실이라는 둘째 아들 김승태가라는 분이 총장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교비 횡령과 비리를 저지릅니다. 네. 그래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쫓고요. 김승태를 내쫓고 문일에 있는 김강태를 이제 안양대학 우일로 데려오는 작업에 있고 이 문일이 공백이잖아요. 이곳에 김 이사장의 아내를 앉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죠. 아휴, 저기 이게 이 나라가 너무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학교를 너무 많이 맡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학교는 누구나 생각하기에 누가 공립 사립 따집니까? 이름만 보면은 고등학교, 맞습니다. 대학교 그러면 아 여기는 훌륭한 교육기관이겠지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네. 알고 보면 다 시궁창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이 교육의 네. 공공 분담률을 높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유치원도 그 사립 유치원이 뭐 한 90% 그러니까요.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사립 유치원들이 목리를 부릴 때 이거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거 참 그 답답하네요. 보통 좀 이게 저는 그 이사장님이 그 신앙이 좀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보통 그 기독교인 분들이 이 맥콜도 안 먹어요. 그쵸. 맥콜, 그쵸. 안 먹죠. 이단 네. 뭐 그거 해준다고 맛있는데 그 통일교 걸 알았을 때의 그 안타까움. 네, 그런 이단 제품들이 그쵸. 많거든요. 저는 네. 중학교 때 맥콜인 줄 모르고 마셨다가 맥콜이어서 퇴퇴 지옥 갈까봐. 그래서 보리텐이라고 있었는데. 그렇지. 예, 예. 근데 어쨌든 뭐 심지어 제품까지도 그렇게 네. 하는데 그렇죠. 하물며 이 신앙이 있는데 이단을 그러니까 이게 타종교 그걸 끌어들인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그 신앙으로서 하기가 상당히 힘든 네, 그쵸. 행동이거든요. 그래요. 천연 사이다 나오고 뭐 일화 축구단 응원도 안 한다고. 배만. 예. 알겠습니다. 네. 아 대순진리회 예 분파 중에 A 분파는 대진대, B 분파는 중원대. 그렇죠. 아이 B 분파가 안양대를 먹으려 한다. 예. 경각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예. 이게 안양대가 만약에 이게 넘어가면 사실 안양대뿐이겠습니까? 네. 네. 앞으로 이제 돈이 없는 비실비실한 기독교 사학들도 이렇게 여기저기 삼 키워질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작년 한 해에 네. 안양대 건도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감신, 총신, 뭐 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이 풍파가 없는 날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너무나 많았어요. 맞습니다. 무슨 뭐 감시는 총장이 그 성폭 뭐 네. 네? 성범죄 네, 혐의가 맞습니다. 있는 사람이 돼서 학생들이 하고 총씨는 김영우 총장 네. 그 뇌물 혐의로 그 들고 일어나고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피해가 막심하고 좀 소모적인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기성세대로 인해서. 그래서 좀 이런 게 개선되고 좀 이제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이 신학교 학생들이 신학을 배우러 학교 와가지고 이단이나 사이비나 아니면 총장과 교계 총회장의 범죄로 인해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 이런 게 일반 학교에서도 없는 이런 일들이 신학교에서 특별하게 작년 한 해에 네, 막 엄청 신학교들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삭발식도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봤습니다. 예, 좀 학생들에게 고지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학교들에게 예. 네.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행사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분들께 뭐 좀 호소의 말씀이라든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굉장히 뭐 아는 분들만 아는 사태가 돼버렸습니다. 너무 고착화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만 이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점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시위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언론화되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인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기독사학의 뭐 생존이다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은 사립학교 자체의 비리와 사립학교 자체의 불법적인 정황들로 인한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사립학교의 청결함 또 교육의 대한민국 교육의 청결함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또 이제 기독교 교계에 호소하자면 힘써 주십시오. 힘써 주시고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80년대, 70년대는 독재 정권 시기에는 학생들이 그 학교 밖에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다면은 이제 2000년대 넘어서부터는 이제 학내에 네.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자, 하여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시기를 빌면서 우리 왕전도사님 힘드신 일이 앞으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지금보다는 곱하기 10배의 그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는가. 굽히지 않으신다면 그럴 것 같아요. 또 힘차게 또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또 네. 준비한 소식이 있습니까? 일단 먼저 보내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왕전도사님 힘찬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평화나무 한다고 하길래 사단법인 처음에 저는 맛집 탐방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을 하겠다는지를 듣고 나서 그 개싸움이거든요. 개싸움은 김영민 전공입니다. 돼지인데? 그리고 김용민이야말로 21세기에 가장 알맞은 SNS 때 가장 알맞은 돼지이자 예수의 정신을 잘 구현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김용민이 하는 거라면 전 무조건 지지고요. 아멘이요? 교회야 교회. 지금 교회지. 나도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다 잘 될 겁니다. 김용민이 하는 한 그리고 김용민을 상대하게 될 상대방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포항의 명성이라고 하면 어느 교회가 떠오르시나요? 포항. 포항의 명성. 같은 통합 측에 있는 곳이고요. 그 원로 목사께서 그 김사환 목사와 함께 갈릴리 동지회라는 곳에서 같이 활동을 하시고 굉장히 교회의 모습도 흡사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딱 갔는데 사실 저희 그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가 저희 집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서 이렇게 자주 봤었는데 그 사실 이렇게 타운처럼 돼 있잖아요. 명성 타운처럼. 근데 그 교회도 정말 그 명성교회와 굉장히 흡사하게 거기 이렇게 뭐 이렇게 타운처럼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그런 교회인데 제가 명성중앙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포항교회, 포항중앙교회, 명성중앙교회라고. 네, 포항중앙교회. 네, 포항중앙교회인데 명성교회와 굉장히 흡사한 그런 교회고요. 서임중 목사가 원로 목사로 목사죠. 있고요. 담임 목사로 네, 현재는 손병열 목사가 있습니다. 손병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데요. 이 교회가 그 재정 비리 문제가 그 서임준 목사가 이제 퇴임한 이후에 불거져서 이 보시겠지만 이거 100장이 넘는 보이십니까? 네, 100장이 넘는 이 특별 감사 보고서 이거를 교인들이 직접 다 찾아낸 겁니다. 그래요? 네. 어디서 감사한 거예요?
그 교인들 중에서 장로 3명이 위원으로 이제 위촉을 받았고요. 그래서 교인분들이 이제 그 중에는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장도 계시고 뭐 여러 이렇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다 이렇게 찾아내고 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있고요. 이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서임준 목사가 책임을 진 건은 단 한 건도 사실 없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설명에 앞서서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좀 화면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네. 먼저 영상을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4월 17일 오후 5시 30분 포항중앙교회 20년 가까이 교회를 섬긴 한 집사에 대한 기소위원회가 열립니다. 찬양대로 생각하시는데 찬양대 임명권은 누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모든 우리 교회에, 직분과 교회에서 임명권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회에서 하시나요? 교육 받을 때 안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 조직에 누가 임명할까요?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2019년 1월 9일에 그 페이스북에 보시는 글을 작성해서 올린 적 있죠? 지금 네. 있죠? 그 글과 찬양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은 교회의 불법을 고발하는 교인들을 출교하기 위해 교회가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체 포항중앙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1947년 12명으로 시작한 포항중앙교회는 등록교인만 10,000명에 달하는 경북 포항시에서 첫손에 꼽히는 대형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평온한 듯 보였던 교회의 재정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건 2014년 10월 20년간 교회 담임을 맡았던 서임준 목사가 퇴임한 이후부터입니다. 교인들 사이에 오고 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커피숍이 왜 적자를 보고 있느냐. 커피숍은 엘리몰이라고 얘기하는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수도세, 전기세는 다 교회에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는 무임봉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금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한 달에 약 1,300에서 1,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60%에서 70%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설명을 해달라. 교회는 당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장로 3명을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북한 선교활동 지원을 위해 지어진 카페 엘리몰의 사용 용도가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가장 뚜렷이 드러났는 게 이제 지난 그 남울릉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고 정장식 장로님 정치 자금을 지원했는 거죠. 그래서 선거 자금으로 1억, 그 다음에 사무실 개소 비용으로 1,000만 원. 서임준 목사님이 은퇴 후에 연구소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경주 보문단지에 위치해 있는 그 땅을 구입하고 하면서 계약금 1억 그런 용도로. 연구소요? 목사님이 무슨 연구소가 필요하죠? 퇴임 후에 본인이 그 경주에는 위락 관광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골프를 치러 오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다 전국에서. 그러니까 골프 조금 치고 교회에 들러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참 좋은 교회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그걸 이름하여 MCM이라는 연구소. 그 부지를 구입하게 됐는 거죠. 한 700평 넘죠? 네. 지금도 있긴 지금 팔았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문제되고. 근데 문제는 구입했는 비용이 11억 5천만 원에 구입을 했고 등기부상에는 9억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 2억 5천의 차액에 대해서 1억 2,500씩 두 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출이 되어졌는 거죠. 현금이요? 예, 현금. 그래서 누가 가져갔느냐 하니까 아직까지도 말을 하지 않고 있고 서임준 목사님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 재정을 아끼기 위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서임준 목사. 그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원래 그런 것들을 결정하려면 당회에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몰랐죠. 감사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고. 교회의 중역을 맡고 있으면서도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었다는 성도들. 교회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정장식 전 포항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교회 10층에서 투신한 장모 집사. 이 뒤에 집 얼굴이 잠궈놨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여기 뭐 마사가 박지도 않았었고 여기가 뒤에 방충망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열려 있었군요. 교회 냄새가 많았어요. 집사님들이 이거는 뭐 짐승이나 뭐가 죽은 냄새지 이게 젓갈 냄새가 아니다 찾아봐라. 그래가 찾다가 보니까 교회 캐너피에 떨어져가지고 많이 부패했는 상태에서 그게 5월달이죠 아마 경찰이고 뭐고 그 신문에 한 줄 나온 적도 없어요. 교인들은 모두 재정 문제가 얽힌 억울한 죽음으로 추측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 감사 이후 터져나온 교회의 재정 문제는 10가지도 더 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서임중 목사가 2005년부터 총장직을 맡은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에 교회가 지원해온 기부금의 행방입니다. 교회는 월 5천만 원, 10년간 총 5억 1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 중 1억 4천만 원은 기부금 영수증이 발견됐지만 3억 7천만 원은 학교 측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에서 학교로 후원금이 나가고 있다는 거를 학교 측에서는 모르고 계셨다고 하던데. 예, 그게 저희 학교 공식적으로 들어온 기부금 외에는 몰랐죠. 교회에서 저희 학교 쪽으로 알려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뭐 검찰청이나 네. 경찰에서 자료조사 요구에 응했었고 네. 포항지검에서 네. 안동지검으로 사건이 입적됐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후원금을 그냥 그 학교로 바로 보내면 되는데 이 목사 통장으로도 돈을 다 넣었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이분이 나는 급여를 안 받을게. 총장 급여를 안 받을게. 학교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야 급여까지도 안 받는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가. 교회가 학교 측에 기부했다는 3억 7천만 원의 행방은 여전히 알 길이 없습니다. 2015년 4월 공동의회에서는 김모 안수집사가 교회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선중 목사 은퇴하고 누가 돈을 뭐 해먹었다는 등 선중 목사 이사하는 데 갔는데 금고가 2개가 있다는 뭐 별 얘기가 다 뜨는데 그 전부 연비어라는 거야. 뭘까? 정말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을까? 사실은 뭘까? 팩트. 그래서 교회 전체 재산에 대해 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다 열람을 해봤어요. 2007년도에 임직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도 임직이 있으면서 8.6억 이상의 임직감사헌금이 들어왔습니다. 2011년도에 9.3억 이상의 임직감사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포항중앙교회의 부채에 따른 채권 최고액은 현재 95.79억입니다. 이거는 담보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 담보 외에 담보도 없는 가운데에서 67주년 기념 부채를 제가 확인한 근거에 의하면 27.9억을 더 냈습니다. 포항중앙교회 본당을 비롯해 선교센터 건물, 비전센터 주차장 터 2곳, 중앙유치원, 부활동산, 엘림 실버빌, 이 밖에 교회의 핵심 부동산이 대부분 근저당 잡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두 서임중 목사 재임 당시 대출을 받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더 석연치 않은 점은 교회로 들어온 재정 대부분이 전 사무국장인 김모 집사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당시 교회 측은 수수료를 핑계댔지만 오히려 의심은 더 짙어졌습니다. 연간 예산이 50억 원에 달하는 우수 고객에게 수수료를 물렸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사 과정에서 포항중앙교회와 김모 사무국장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만 2,500여 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우은행 계좌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1,500개. 조사 감사를 하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주셨죠. 그걸 가지고 대구은행에 가서 정식 코스를 밟아가지고 받았던 파일입니다. 그래서 대구은행 파일을 보면은 그 파일 속에 그만큼 많은 계좌가 있었는 거죠. 그 전부 다 깡통 계좌가 아닌 돈이 다 들어갔다 나왔다 있는 계좌번호가 다 다른 번호가 2,5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은행에도 한 20몇 개 되고 그다음에 수여 개 돼 있어요. 출연 재산을 교회의 목적 사업과 다른 용도로 썼다. 네. 그래서 이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그런 얘기로 제보가 들어가면은 네. 그러면 세무서는 조사를 해야만 돼요. 네. 교회로부터 소득을 받았는데 네. 그동안 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 음. 물론 종교인 소득세가 있지만은 네. 그러나 그동안에 국세청에서 네. 기존에 해왔던 거는 네. 어떤 그 조사 대상이 됐을 때는 네. 그때는 지금 종교인 소득
2018년 이전부터도 네. 근로소득으로 이거를 과세하도록 해왔었어요. 교인들은 서윤중 원로 목사가 재정 횡령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된 건도 있지만 모두 지지부진한 채 시간만 흘렀고 올 초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 예우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서 목사에게 월 5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결과는 찬성 179표, 반대 174표, 무효 2표로 통과됐습니다. 500만 원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고 대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서윤중 목사한테 위임을 받아가고 했을 텐데 그 결의를 어떻게 하루 만에 뒤집혀서 결의가 한 게 아닙니다. 장로님. 장로님 말씀해. 잘해서 보세요. 말씀하세요. 하루 만에 뒤집혀서 하신다면은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정책을 바로 해주세요. 이러면 목사님 어디가 성도들이 목사님을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불법 투표 의혹이 일었습니다. 투표 결과지는 총 355장이었지만 재직회서기가 개수한 투표 참여 인원은 233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SNS에 올린 문집사는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현재 출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인들은 문제를 제기한 성도들이 당회와 재직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질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인들이 제기한 교회의 재정 의혹과 부당한 출교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듣기 위해 서임중 원로 목사와 현재 담임인 손병렬 목사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좀 만나러 왔는데요. 누구시죠? 실례지. 저 평화나무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에서 권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희 목사님께서 오늘은 좀 출타. 서임중 목사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손병렬 담임 목사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서임중 목사님이 원로 목사 예우금으로 월 500만 원씩 좀 받기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 근데 원래는 안 받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약속한 게 아니고 네. 원래는 공동에 주기로 했잖아요. 다 처음. 그거를 본인이 교회가 시끄러우니 네.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까지 어려우니 사양인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다 정리가 됐으니까 예우를 해드려야 되잖아.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은 서임중 목사님은 어떤 재정 관련해서 횡령이라든지 뭐 전혀 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네. 다 판결문이 있어요. 다. 판결문요? 저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유, 내가 바쁘잖아 지금. 그리고 그 문제는 네. 지금 출교 문제 물어보려고 그러죠. 네네. 그거는 이미 위탁 재판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게 아니고 네. 위탁 재판에서 노예가 한 거고 네. 항소해서 총회가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한때는 교회의 핵심 일꾼으로 충성을 다했다는 교인들. 담임 목사를 섬기는 일도 큰 기쁨으로 여겼다는 이들에게 돌아온 건 배신감과 상처뿐이었습니다. 마음 아프다 정도가 아니고 우리 중앙교회가 20년 동안에 목사 아닌 목사한테 20년도 노예 생활 해가 왔는데 분해 죽겠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인간의 논란에 놀아났다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자신이 잘못했지. 잘못했는 거야. 그거를 발견하고 선정하고 여태까지 살아온 우리가 바보였고 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하고 당신도 사람이냐 이런 물어봅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은 왜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떠날까요? 같이 지켜야 안 되겠어요. 같은 마음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자 해놓고 내 혼자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자고 떠나면 그게 맞을까 싶습니다. 교인들의 아픔에 반응하지 못하는 목회자. 그들은 지금껏 무엇을 섬겨온 걸까요?
네. 우선 그 손병렬 목사가 담임 목사가 저희 방송 딱 한 40분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찾아도 가고 수차례 뭐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심지어 전화를 한번 받으셨는데 끊으시기도 했었어요. 한 번은.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왔고요. 저희가 녹화하는 걸 라이브 하는 거를 그러니까 알고 주변에 알고. 그 재정 문제와 연관이 돼 있었죠. 제 추측으로는 네. 그런 분들한테 계속 제가 전화를 계속 돌렸었고 네. 그러니까 뭐 얘기가 더 흘러 들어갔고 뭐 그래도 반론을 하셔야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연락을 주셨고요. 반론은 환영합니다. 네, 반론은 저는 언제든지 환영하는데요. 반론에 의하면 이건 다 판결이 난 문제이고 그리고 서임준 목사의 어떤 재정 비리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뭐 이렇게 말을 했고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일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이렇게 치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어떤 집사님 한 분 여성 집사님 굉장히 가녀리신 분인데 사실 이분에 대해서 지금 뭐 그 재판이 노회를 거쳐서 이제 총회로 건너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뭐 그거는 이제 자기는 모른다. 이제 총회 결과 나오는 거 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도 그 이 문제를 제기한 어떤 뭐 장로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분들이 교회를 수십 년간 지켜온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리고 아까 그 한 권사님 한 분은 우리가 이렇게 목사 아닌 목사한테 노란한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분은 정말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 직장까지 다 그만두고 오로지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이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정말 내 몸처럼 섬기셨던 분들이신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는 이 비리를 이제 알게 돼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교회 쪽에서는 장로 직분을 다 이제 내려놓게 했고 그런데 그 이유 그 어떤 명분을 들이댔냐면요. 가장 일선에서 일하셨던 황모 장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가 뭐 포항중앙교회에서 한 15년 정도 섬기시다가 직장 때문에 이제 울산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장로를 받고 와서 포항중앙교회에서 다시 그때 서임준 목사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분을. 그래서 장로로 다시 이렇게 또 임명을 했는데, 임명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임용 증서를 내지 않았다. 이거를 그때 뭐 또 시간이 흐른 후에 그때는 아주 기분 좋게 장로로 딱 인정을 해줬는데 인정을 해줘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그때 임용 증서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직분을 제거해버리고 이런 식의 어떤 일들을 저지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제가요 굉장히 그 사건만 조금 아시게끔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하나하나 들춰보면 서임준 목사와 관련한 어떤 교회 재정 비리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원로 목사 자녀 자녀에 대한 어떤 뭐 전세금 횡령, 본인이 어떤 이사 갈 때 어떤 그런 횡령 부분, 뭐 아파트 횡령 그러니까 부분, 당회에다가 나의 돈이 필요하니까 주시오 이러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교회 통장에서 꺼내갔다. 이게요. 계좌가 2,500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서임중 목사의 어떤 계좌만 지금 11개가 발견이 됐고 이것들을 교인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차명 계좌가 2,500개란 말씀이신가요? 교회 이름으로 된 계좌와 한 어떤 교회 직원분의 계좌가 그 총 2,500개인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또 서임준 목사의 계좌가 있고 교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계좌에서 돈을 이렇게 넣었다 이 계좌로 또 갔다 이 계좌로 갔다 굉장히 혼란스럽게 돈 세탁을 한 거네. 네, 그런 식으로 한 정황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데 이런 일들에 있어서 지금 그 손병렬 목사는 이미 판결이 다 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판결문을 요청한 상태고요. 충분히 난 답변을 듣겠으니 더 응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답변을 오는 거를 들을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그렇게 또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 근데 지금까지는 디테일로 들어가서 하여간 자기의 주장이 무너지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네, 이 교회에서 사실은 불미스러운 일이 이제 2건이 발생했잖아요. 방송에서 사실은 뭐 어떤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막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그런데 교회 가신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2주 지나서 부패된 시신으로 발견될 때까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까? 그게 제가 그 투신한 것으로 보이는 그 이제 10층에 올라가 봤는데 거기가 사실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공간이 아닐 것 같은데 예. 거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어쨌든 그 약간 그 뭐죠? 그 베란다가 아니라 그 뭐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거기 이제 펜스처럼 돼 있는 거기 이제 떨어져서 이제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네, 쉽지 않은 발견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그 한쪽 엘리베이터 쪽에서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서 사실 이제 이상하다 해서 찾아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시신이 발견된 거고요. 그 유서가 발견됐습니까? 유서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유서가 없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분의 그 죽음의 이유도 찾기 위해서 이분이 일을 하셨다는 그 죽도시장도 다 돌고 했는데요. 네. 이분이 다른 분들과는 그렇게 교류가 없으셨던 분이세요. 교류가 없었고 우울증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자녀분들 중에는 몸이 좀 아픈 분도 계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가족분들이 별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교인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증언을 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이제 딸이나 이렇게 자녀가 아프면 이제 목사님한테 의지 많이 하게 되잖아요. 서윤정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각별하게 챙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돈이 좀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좀 이 부분은 좀 증언이 엇갈립니다. 교회 분들은 이분이 돈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시장에 계신 분들은 빚이 많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죽음의 의문사로 이후에는 경찰은 보지 않고 있나요? 네, 그냥 자살 사건으로 그냥 무마를 시켜버렸고 그렇게 언론에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지역 언론이라든지 뭐 수사당국과의 유착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계속 취재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고정장식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포항시장 있었고. 네. 교회 이분도 사실은 죽음의 억울함이 좀 있다는 증언들이 있으세요. 교회분들 얘기로는. 포항중앙교회 나갔던 분입니까? 출석했던 분이에요? 포항중앙교회에 계셨었고 사실은 교회에서 오히려 서임중 목사가 정치를 더 하도록 많이 이렇게 옆에서 푸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인분들 말에 의하면 이분이 좀 보수 정당에 계신 분인데 그렇게 마음은 굉장히 착하시고 그렇게 좋은 분이셨다고 교인들은 증언을 하시고요. 정치 자금으로 1억을 이제 교회가 원래는 엘리몰 사업에 써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준 것으로 확인이 됐고 1,000만 원 이제 사무실 개소 비용으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교인분들 중에서는 원래는 이 정 장로님께서 다른 교인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돈이 나간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억울하다라는 말씀을 했다고 하시고 사무실 개소 비용 1,000만 원도 사실은 받은 적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증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사실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 사건이 어떻게 결정이 났냐면요. 그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그냥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 뭐 교회에서 냈거나 누군가가 냈을 텐데 사실 서임중 목사는 서임중 목사가 개인 돈으로 내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책임진 거라고 볼 수가 없고 교인분들이 여기에도 문제 제기를 하셔서 그 이제 재정장로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재정장로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서 다시 한번 이제 걸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1심에서는 징역 8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그 2년으로 결정이 났다가 다시 이제 항고를 해서 그냥 벌금 700만 원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제 회계사에게 좀 어떻게 문의를 해봤을 때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 종교의 목적으로 쓰지 않은 것들이 확인이 돼서 죄부가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문제는 이게 공소시효가 사실 대부분 좀 끝난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종교인과 소득세가 2018년부터 적용이 되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조사 대상이 됐을 때는 그 이전에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담임 목사가 소득 신고가 안 됐을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한번 들춰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2015년분에 한해서만 좀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사실은 만약에 묻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책임을 묻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낱낱이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인분들이 이제 지역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좀 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청와대 청원도 올렸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수사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려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 계시고요. 포항중앙교회 경우들이. 네. 그런데 제가 이분들을 만나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거는 사실 이제 5, 6년이 된 거예요. 진짜 싸움을 시작하신 지. 그런데 5, 6년 동안 저는 왜 그럼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지치고 힘들고 그만둘 수도 있을 텐데 다른 교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분들은 여기가 삶의 터전이었고요. 정말 온전히 헌신하셨던, 정말 그 내 몸보다 더 소중하게 애지중지했던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교회에 계신 거고 지키겠다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제 많이 지쳐 있으세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때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서 뭐 불법한 것들이 있다면 그래도 정말 이게 참 우리가 만약에 사회법이 안 된다면 교회법으로라도 다스려야 되는 거잖아요. 서임종 목사님, 제가 포항에 취재 갔을 때도 성시화 운동본부 무슨 뭐 강사로 유럽도 다니시고 여러 군데서 많이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사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락을 안 받으시는데요. 보니까 전화번호도 자주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번호만 2개인데 네, 연락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서임종 목사 것만 보더라도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교회 장부를 이렇게 교인들이 나서서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헌금함에 들어가면 이 돈이 블랙홀이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재정비리 이거 뭐 사실 국세청이 한 번만 털면은 단번에 다 그러니까요. 나오는 건데 네. 이걸 지금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예. 교회나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가 지금은 사회 짐이고 걱정거리가 됐다면은 그럼 당연히 세무조사를 할 수 있어야 돼. 우범자들이야 이자들이. 김사만 천억 네. 비자금. 그리고 이규광 장로 일신공영 일광공영입니다. 일광공영 클라라 회장님. 예. 이 사람 자가 네. 교회 만들어가지고 네. 교회 돈을 갖고 세탁 네. 돈 세탁을 했던 돈 이런 세탁이 일들. 되는 장소가 교회였다는 게 참. 그렇죠.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그 비자금을 형성하고 돈 세탁을 하는 이런 거는 교회가 세무조사 대상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법으로는 이 세무조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이래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가 조만간 네. 이 교회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못하게 하는 이런 법 위헌 제청을 하려고 합니다. 네. 위헌 심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위헌 제청이 아니라 위헌 심판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바로 설 때까지. 그래서 교회 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세무조사를 하게 만드느냐, 종교 탄압의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한시적으로라도 세무조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자, 평화나무가 그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게 참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분들이 서임종 원로 목사를 어느 정도로 열심히 섬기셨냐면 예를 들자면 이 서임종 목사가 뭐 이렇게 뭐 비싼 음식 뭐 진짜 한 끼에 뭐 수백만 원이 들 것 같은 그런 음식들도 자기 측근들을 다 데리고 가서 열심히 먹고 그래서 장로 한 명 불러서 계산하라고 하면 그걸 되게 기쁨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뭐 선교여행 같은 것들처럼 이렇게 일본에 갔는데 좀 그래 옷을 좋아하셨나? 거기서 차에 안 타시고 계속 그 쇼윈도에서
옷 하나에 꽂히셔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계시더래요. 그럼 누가 가서 사올 때까지. 근데 그 가격이 예. 그 옷의 가격이 예.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옷이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성도는 또 그거를 사주셨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한때는 정말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기쁨으로 하셨던 분들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이를 갈았는데 지금 교회를 시작하면서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마력을 발산할 수 있을까? 소 목사가 너무 부럽습니다. 예, 뭐 그 옷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기만 해도 누가 와서 계산을 해요. 얼마나 부럽습니다. 예. 자, 네, 예. 할 말이 없네요. 아니 그러면 이게 종합해 보면 그 계좌가 2,500개 이상이나 있고 2명이 목숨을 끊었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 카페에서 흑자가 나는 그 돈을 정치 자금으로까지 해서 벌금까지 물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총체적 비리가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포항은 날마다 자유한국당이 되고 또 서임종 목사가 자유한국당 정치인들한테는 뭐 거의 포항 기독교계에는 대통령 아닙니까? 눈도장 찍으러 가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양반을 거역한다. 그 양반을 예를 들어서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 이 자체는 이제 사탄이 할 짓이다. 도식화돼 있는 거예요. 그 카페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그 정치 자금이 누구한테 간 겁니까? 그 정장식 장로님의 1억 1천만 원. 그렇게 해서 저 정치인들 이렇게 장학금 줘가지고 당시에 새누리당이었죠. 네, 한나라당 시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치인들 장학생 만들어가지고 뭐 하겠어?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인 머리 위에 있는 어떤 왕 목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더 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는 서울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뭐 그냥 깃발만 꽂으면 자유한국당 만드는 그런 동네에서 자유한국당 정치인 잘 구워 삶으면은 뭐 거기서 못할 비리가 뭐가 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구 경북도 좀 정치가 쇄신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도 허용을 해야 한다. 법으로 허용해야 한다. 그래서 뭔가 냄새가 난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으로 허용해도 얼마나 몇이나 하겠어요. 그러나 일단 법으로 허용해 놓는다면은 최소한 나중에 세상 바뀌면은 털릴지 모른다. 이런 경각심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이 목사들이. 그 법이 있다면. 근데 지금 법으로도 교회 세무조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기고만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극우 정치 세력과 기독교가 결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포항이란 작은 도시에 포항중앙교회에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추가적인 취재가 계속 될 예정이죠? 네, 추가적으로 취재가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사실은 이제 취재를 해놓고도 지금 다 알려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뭐 성과 연관된 뭐도 있습니까? 없지는 않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포항중앙교회 사건에서. 그런데 뭐 제보자가 지금 뭐 확실하게 나서신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떠드는 의심의 대상으로 놓고 보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김디모데 목사님, 서임종 목사 이렇게 대박 쳤을 때 뭐 했어요 도대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니 사돈 낱말하십니까? 난 아직 전도사라서. 그지 뭐. 저희 애엄마가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십니다. 저보고 가끔씩 이제 저희 애엄마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 너 조영기 목사 이런 사람들 네가 그 까봤자 소용없다. 쟤네들은 저런 거 가지고도 저렇게 하는데 넌 이 진리를 갖고 저렇게 못하냐. 그렇습니다. 많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반성하세요. 뭐 서임종이 이렇게 대박 칠 때. 자, 서임종 목사님, 일단은 제가 늘 항상 말합니다. 우리 권지영 기자 한번 만나주시는 게 좋을 거야.
만나주지 않으시면 봉변 당한다니까. 예, 우리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네. 같은 교단이니까. 네. 그래도 꽤 옛날엔 바른 소리도 내고 그래도 뭐 좀 의식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도 설교 들어보면 굉장히 바른 소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명박 개새끼 이럽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시죠. 그거 안 하고. 그래요. 깜짝 놀랐네. 네. 의식 있는 설교를 하시는 의식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뭐 내려놔야 된다 뭐 이런 설교 많이 그래요? 하시는데 네. 본인은 많이 쥐고 계시고 갖고 있는 재산을 내려놓고 나한테 줘야 한다.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저 서임중 목사님 빨리 우리 권지자님 만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뭔가 교인들 문제 제기하는 교인들에 대해서 뭐 질의하고 출교하려고 하고 이런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손병렬 목사는 서임준 목사가 내려 꽂은 뭐 그런 그러겠지. 네. 아니 어느 비리가 많은 대형교회 목사가 자기 죽일지도 모를 사람을 그 다음 자리에 앉히겠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손 목사님께 손병렬 목사 이거는 정말 성도로서 드리는 충언입니다. 네. 네. 설교를 제발 인터넷 예화 보고 하지 마시길. 그래요? 저 정말 이 정도의 설교는 이렇게 흔하게 들어볼 수 있는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네, 한 설교 한 편에 예화가 한 뭐 많게는 8편까지도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냥 뭐 확인도 안 된 너무 쓰레기 같은 그런 얘기들을 막 짜집기해서 그 있잖아요. 왜 저기 딱 클릭하면은 갑자기 다음 카페나 이런데 블로그에 넘어가가지고 막 음악과 함께 잡아 막 뭐가 올라오는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천사 그림 나오고 좋은 그 강 뭐 산 들 이 그림과 함께 뭐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자바스크립트가 올라오는 그런 거. 그 연령대 분들이 그런 것 좀 좋아하시고. 설교가 굉장히 듣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매주 들으셔야 되는 성도님들은 너무 힘드시겠다. 그 시간에 자지 누가 그걸 굳이 듣습니까? 지금 교회를 또 계속 지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또 들으시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제발 설교는 좀 준비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오정현도 설교하는 판에 뭐. 평화나무에서 설교도 모니터링 하시잖아요. 네. 아니 모니터링을 좀 뜨문뜨문하고 있는데 진짜 사람을 좀 불려놓고 좀 우리가 후원금 좀 많아지면은 그때 진짜 대형교회 목사들 전담 마크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탈탈 털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너무 기고만장해요.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급식급식거리면서 아이고 목사님 이러니까 지가 세상의 왕인 줄 알아. 그래서 저희가 우리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면밀히 분석해서 허구 야부리 이걸 분듯이 규명해 가지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담 마크하고 제 출입처는 한기총 뭐 이렇게 되는 한기총 건가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자, 평화나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희가 뭐 이거 괜히 뭐 단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월급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 이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와 또 근본적인 쇄신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여러분 또 많이 도와주십시오. 로고시안닷컴으로 들어오시면요 후원 회원 가입하실 수 있고 저희가 뭐 이거 말고도 여러 많은 일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국회 신교가 아주 뭐 지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사님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거룩함의 자리로 돌아오게끔 애를 쓰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겁니까? 네. 그래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네. 몇 주 동안에 걸쳐서. 거의 뭐 매주 포항 내려가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중간중간에 또 막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쳐서 여기만 올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포항 건은 오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고 그거 어디다 썼는지 좀 궁금하네요. 다음에 좀 알려주시죠. 그 돈 어디다 썼는지는 아직 규명이 안 됐습니까? 네, 안 됐습니다. 우리 서임중 목사님이 그게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옷은 일단 옷으로는 안 사실 것 같아요. 일단 본인 계좌 11개 이거는 공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디다 썼는지도 밝히시고 물론 뭐 현금으로 뽑아다가 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적이 쉽진 않겠지만은 정말 목사의 양심으로 건축할 때 그 서무건설이라는 그 한 건설사와 뭐 좀 유착해서 또 거기서 또 횡령하신 정황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받아가지고 공사비를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돈을 지급한 다음 그쪽으로부터 얼마를 또 돌려받고
목사님이 네. 인마이 포켓 네. 하셨을 가능성. 네. 예. 알겠습니다. 포항중앙교회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네요. 예. 왜요? 너무 대단하죠. 대단한 분입니다. 배워야 된다니까. 뭐야 이게 도대체. 자, 그래서 저희는 뭐 비단 이런 한 교회의 이런 사안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봅니다. 요거 저 세무조사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법을 바꾸는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 목사님 월급이 지금 현재 담임 목사요. 아니 그렇지 지금 현재 담임 목사 월급. 담임 목사 월급이 이거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교인들한테 듣기로는 이제 1,000만 원대가 넘는다고 들었는데 월 1,000만 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2,0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요. 담임 목사에게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팩트를 체크해라. 나는 절반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이것도 그럼 2,000만 원의 절반? 네, 2,000만 원의 절반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최저임금 받으시네. 최저임금 받으셔. 네, 그 절반이라고. 월이죠 월. 그렇죠. 네. 연천만 원 일리 없지. 예. 그거 저 우리 저 서목사는 원로 목사도 받잖아요. 원로 목사 이제 예우금으로 이제 500만 원씩 월 받고 계시는 거죠. 월 500만 원씩. 네. 국회의원 연금보다 더 많이.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이제 약속했던 게 아니다. 이제 손병렬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약속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상황이 그러니까 어려웠기 때문에. 서임중 목사 얘기로는 네. 나는 그 교회에 재정 부담을 줄 마음이 없다. 따라서 나는 원로 목사지만 월급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받고 있잖아요. 네, 지금 받고 있고 예. 이 그날 공동의회가 열릴 때도 엉뚱한 데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닌 뭐 이렇게 뭐 실버베일이라고 그 요양원처럼 지어놓은 거기서 이제 버스로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교인들의 증언도 있고요. 이게 지금 사람 숫자 개수한 거랑 표가 다르잖아요. 네, 이것만 봐도 좀 불법 투표였다는 정황도 있는데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고 계시지만 뭐 손병렬 목사 말로는 약속을 한 바는 없다. 당시에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임중 목사가 내가 저 원로 목사지만 안 받겠다 이 약속을 한 적은 없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얘기지. 그러니까 뭐 사실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땐 그랬지. 네, 그렇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조금 뭐 잊혀져 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제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아니 우리 손병렬 목사님은 인터넷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서 뭐 이렇게 월급을 많이 받아가셔? 월 1,000만 원? 야. 네. 네, 월 1,000만 원을 그렇게 받아가셔. 알겠습니다. 11조를 좀 저희 선교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00만 원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손병렬 목사님이 뭐 느끼신 바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카이로스 조금 길게 했는데 하나도 뭐 버릴 이슈가 없습니다. 가벼이 여길 이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이 포항중앙교회 네. 이 문제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많이 제보해 주십시오. 네. 자, 제보해 주실 이메일 주소는 아마 지금 말로 해주세요. 예. 네. 제 개인 메일 드리겠습니다. 제 네. 스프라이트. 네. SPRITE 네. 770912. 770912. 네. 예. gol뱅이 네이트닷컴입니다. 제가 아직 네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770912. 네. 그러면 09학번입니까? 아니면은 1, 2학번입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09학번. 네. 제 생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생일은 7월 7일. 네. 알겠습니다. 센스 자, 그리고 또 안양대학교 일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뭐 기독교 학교의 일뿐만 아니라 이제 자본이 대학을 집어삼키고 있어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남의 일로만 여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카이로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까지 평안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